네, 이번 산불이 앞으로 얼마나 더 번질지 대체 어떻게 꺼야 할지 살펴보겠습니다. KBS 재난방송 전문위원인 국립산림과학원 이병두 부장 나와 있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강풍을 따고 산불이 아주 빨리 번졌습니다. 네. 그 전체적인 산불 상황 한번 정리해 주실까요? 네. 그 대형 산불 기준인 3단계 산불은 지금 3곳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새로 난 산불이 2단계로 지금 분류를 되고 있습니다. 그 언양읍에서 발생한 산불인데요. 네. 다행히도 지금 98%까지 진화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나머지 산불들에 대해서는 지금 92% 정도의 진화율을 보이고 있는데 지금 경북 의성 안동 산불이 지금 가장 큰 문제입니다. 네. 지금 68%의 진화율을 보이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강한 바람을 타고 지금 거의 영덕까지 번지고 있어서 그 산불의 영향권이 의성을 넘어서 안동, 영양, 영덕, 청송까지 지금 확대되어 있고요. 네. 이런 추세를 하면은 제가 봤을 때는 해안가까지 다다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걸 보면 산불이 다 문제지만 특히 이제 의성에서 시작돼서 네. 동쪽으로 번지고 있는 산불이 가장 큰 문제이고 심각한 것 같은데 이 산불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어떻게 번지고 있습니까? 네, 지금 그 경북 의성에서 발생한 산불이 지금 강한 서풍을 타고 동쪽으로 번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동해안 쪽으로 번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지금 발화지에서부터 지금 영덕 지품면까지 얼마나 번졌나를 보면은 57km를 동쪽으로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해안가까지는 한 5km 정도가 더 남았는데요. 네. 이런 추세라면 해안가까지 다다를 것 같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산불이 빠르는가에 대해서 지금 많은 분석이 있는데요. 가장 큰 분석은 오늘 오후에 네. 초속 15m에서 20m가 넘는 강한 바람이 불었고요. 이로 인해서 진화 헬기가 비행을 하지 못할 정도의 바람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진화대원들 조차도 안전에 위험을 있어서 섣불리 이제 주부를 진행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었고요. 네. 이러한 강한 바람, 특히 이제 고온 속에서 25도를 넘는 고온 속에서 강한 바람을 타고 빠르게 지금 동쪽으로 확산이 되었습니다. 네, 그 바람만 해도 그 정도면은 제대로 서 있기조차 힘든데 게다가 불까지 있으니까 정말 어려운 상황인데 이렇게 되면 정말 헬기도 뜨기 어렵고 진화대원이 접근하기도 어렵고 정말 바람 때문에 진화가 말도 못하게 어려워지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 굉장히 어려워졌고요. 오후부터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바람이 강해지면서 진화 헬기가 날지를 못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산림청에서는 진화 작전을 좀 변경을 해서 주부를 진화하기보다는 민가와 시설을 보호하는 작전으로 지금 변경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세계문화유산의 주변에 지금 지연제를 뿌리고 있습니다. 지연제라고 하는 것은 끈적끈적한 액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게 이제 도포를 하게 되면 코팅이 되는 거죠. 그래서 불이 다가와도 불이 타지 않는 그런 성분인데요. 지금 이 다목적 진화 차량이나 고성능 진화 차량을 이용해서 문화유산 주변이나 마을 주변에 지금 지연제를 뿌리고 있고요. 특히 신고를 받은, 그러니까 불에 타려고 하는 곳에 위험하다고 신고를 받은 곳에서는 소방청하고 같이 협력을 해서 지연제를 지금 뿌리고 있습니다. 네, 우리 문화유산이 소실되는 그런 불상사 정말 없었으면 좋겠는데요. 이 밤에는 헬기를 쓸 수가 없지 않습니까? 네. 야간 진화 작업은 어떻게 진행됩니까? 예, 그래서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 같이 진화 헬기가 없기 때문에 진화 차량이나 진화 대원을 이용해서 이러한 문화유산이나 주택들을 보호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즉 산에서 내려오는 민가로 내려오는 불들을 그 중간에서 차단하는 전략인데요. 네. 중요한 시설에 대해서는 지연제를 뿌리게 되고 그렇지 않는 곳에서는 물을 지금 살수를 해서 민가 쪽으로 내려오는 불을 지금 막고 있습니다. 그걸 이제 방어선을 친다고 표현할 수가 있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네. 네. 자, 지금 경북 지역에 대피한 주민이 정말 많습니다. 전 시민,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금 대피령이 내려져 있고요. 이 주민들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이럴 때는. 지금 많이 불편하실 거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대피를 빨리 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 불의 산불 확산 속도가 너무 빠르고 그다음에 불이 날아다니고 있거든요. 도깨비불처럼. 그러면은
우리 집까지는 안 왔는데 어느 순간에 우리 집을 넘어서 바로 앞에 새로운 불이 생성이 될 수가 있거든요. 갑자기 날라온단 말이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날아오는 속도도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대피령이 내려진 곳에서는 어떻게든 산에서 좀 떨어진 방향으로, 그러니까 최대한 산에서 멀리 떨어진 방향으로 대피를 빨리 하시는 게 맞습니다. 네. 자, 지금 모든 분들이 가장 궁금한 게 이걸 것 같습니다. 이번 산불 언제쯤 꺼질 수 있을까요? 좀 안타까운 좀 전망이 있고요. 이런 말씀을 드린다는 게 정말 국민들에게 죄송한 말씀인데 내일도 강풍이 예상되어 있습니다. 네. 오늘보다는 그래도 강풍이 세지는 않겠지만 오늘은 이제 초속 20m까지, 지금 영덕 지역은 지금 초속 23m까지 불고 있다고 하거든요. 네. 근데 다행히 내일은 이제 초속 10m에서 15m 범위의 바람이 불어오긴 하지만 이 바람도 굉장히 강한 바람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저희가 초속 5m만 되더라도 불이 날기 시작하는데 그 2배, 3배 되는 수치이기 때문에 내일도 여전히 동쪽으로 빠르게 확산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동쪽까지 다 확산이 되어서 바닷가를 만나게 되면 이제는 이제 어찌 보면 돌풍의 영향으로 남쪽과 북쪽으로 불이 번질 수도 있거든요. 아하, 그렇기 네. 때문에 영향권이 당분간은 계속 유지될 것으로 보이고요. 내일 이제 오후부터 좀 습기가 들어오면 불이 누그러질 텐데 목요일 날 비를 만나면 확실하게 불의 규모는 굉장히 작아질 것 같습니다. 네. 예보보다 좀 비가 더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정말 이번처럼 동시다발로 나고 전 시민, 전 국민 대상으로 대피령이 내려지는 이 산불은 처음 보는 것 같거든요. 마지막으로 특별히 말씀하시고 싶은 게 있으시다고요? 네. 지금 이 산불은 산불 통계를 기록한 이후로 가장 큽니다. 네. 그리고 화선도 가장 길고요. 네. 이런 산불은 지금까지 겪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에서 또 새로운 산불이 나면 정말 감당하기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림이나 산림 인접지에서 불씨, 그다음에 뭐 용접, 어떠한 작업 이런 것들은 오늘 내일은 정말 안 됩니다. 이러한 사소한 것들이 곧바로 새로운 산불로 이어질 수가 있고요. 이러한 산불이 나면 지금 모든 가용한 자원들이 이 의성이나 이 산청에 모여 있기 때문에 실제로 굉장히 불을 끄기가 힘들어서 더 많은 피해를 일으킬 것입니다. 네, 전문가 한 분을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백승주 열린사이버대 소방방재학과 교수 나와 있습니다. 자, 이번 산불, 이전의 산불과 비교하면 좀 특이한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동시다발적인 면도 있고 동해안 지역이 시작되지 않았고 또 영남 내륙이고 어떤 특징들이 있나요? 네, 봄철 대형 산불이라는 일관성도 있지만 말씀하신 지역적인, 그러니까 조건은 사실은 같습니다. 기후적인 조건은 계속 건조한 날씨가 지속이 됐고 그리고 실효 습도 계속 마른 장작이 되고 수풀은 솜처럼 말라갔습니다. 그 상태에서 이제 강원 지역은 상대적인 다행으로 눈이 좀 쌓여가지고 그 습도가 좀 높은 습도가 유지가 됐는데요. 그런데 거기다가 이 대형 산불이 영남 지역에서 거점화, 3개가 대형 3단계 산불이 거점화가 돼가면서 대응을 하기가 매우 어려운 그런 상황까지 겹쳐졌습니다. 네. 그러면 사실 이렇게 동시다발적으로 산불이 퍼지면 당국도 참 곤란할 것 같은 게 인력과 장비는 뭐 한계가 있는데 말이죠. 이렇게 계속 이제 산불이 확산하고 있으니까 고민이 많을 것 같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육지책으로 현명한 판단을 하신 건데요. 대응 3단계라고 함이 사실은 산림청, 소방청 관련 지자체에서 100%의 모든 소방 대응력을 투입하는 건데 그 대응 3단계가 경상남북도 3군데에 생겼습니다. 울산도 사실은 경상남도에 지리적으로 있는 거니까. 그럼 이게 삼각형으로 한 변의 길이가 150km 정도가 되는 정삼각형으로 분산이 되다 보니까 물리적으로 300%를 동시에 투입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이렇게 산불이 지금 확산되는 상태에서는 주불의 진화도 매우 중요하겠지만 확산도 중요하지만 지금 현재 문화재, 인가, 그래서 이런 시설 위주, 이런 국가적인 전력 손실, 그다음에 인명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진압 작전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럼과 또 동시에 더불어서 또 주간에는 기계화 장비, 헬기와 지상 공중 자원을 총동원해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헬기로 불을 끄는 게 가장 효과적인 거죠?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계속 계속 이렇게 시간이 길어지면서 역시 헬기를 운전하는 조종사분들 장비 또 진압 작전 자체도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같은 경우도 사실은 중앙대책본부에서 그 헬기와 인력 투입에 대한 수치가
일출부터 바로 다 투입하지를 못해가지고 네. 계획보다는 좀 모자르긴 했는데요. 그럼에도 지금 현재 경상남북도에서 공식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헬기 대수가 30여 대 이렇게 취합했을 때 네. 그렇게 됨에도 77대 그러니까 인근 지자체 광역에서의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서 네. 매우 하고 있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거점이 넓어지는 바람에 이렇게 네. 충분히 대응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영남 지역 중에서도 내륙에 집중된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그 내륙이 아무래도 산간 지역이 높고 그리고 지금 현재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이 네. 편서풍 서쪽에서 동쪽으로 마른 바람이 불어오게 되고요. 그리고 고기압과 저기압에 만나는 부분에서 풍속이 매우 빨라져 가지고 예. 화재 원인이 집중이 됐습니다. 거기다가 또 그 한식을 앞두고 성묘객도 있었고요. 네. 그리고 산에서 그리고 또 인근에서의 사실 최근 10년간의 산불 통계를 보면 전체 화재 원인이 인적 원인이 65% 이상입니다. 네. 나머지 원인도 밝혀지지 않아서 그렇지 더 네. 높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내륙에서 아무래도 우리 시민분들의 실화 이런 원인 때문에 더 가중이 된 그렇게 된 측면이 있다고 봐야겠습니다. 네. 편서풍 그리고 실화의 영향으로 보인다 이런 말씀이시고요. 지금 뭐 주부를 잡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주부를 잡고 안 잡고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네, 주불이라는 거는 이게 산림 같은 경우는 한 공간에서 멈춰서 타는 게 아니고 네. 나뭇잎과 줄기, 수가나 수가나 그래서 잎과 줄기와 지표를 태우면서 지나가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 높은 온도로 탄 지역은 상대적으로 땅 밑에 지중화, 잔불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불이 지나가는 상황은 화재가 퍼지는 상황을 얘기하는데요. 예. 퍼지는 속도가 매우 빠르기도 하지만 그 거리 측면에서도 예. 한쪽으로 가는 속도가 우리가 이제 원으로 퍼지게 되죠, 화재는. 예. 그러면 이 원의 길이가 반지름이 1m가 늘어나면 네. 둘레는 6m가 늘어나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화재 확산되는 바람의 속도의 6배 이상 주불의 화선이 커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 계속 진화율이 높고 낮고 이렇게 되지만 네. 진화율이 똑같이 70% 정도로 정체가 돼 있다고 하더라도 그건 무슨 얘기냐면 끄면 끄는 만큼 그 상대적으로 주불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군요. 네, 그렇기 때문에 주불을 막는 것이 산불의 진화에서는 매우 중요하지만 또 말씀드리지만 전체 주불을 대응하는 대응력이 지금 안 되다 보니까 한계에 있다 보니까 네. 지금 현재는 거주시설, 인명대피, 문화재 보호 이런 쪽을 우선 집중하고 네. 그다음에 주불 쪽으로 대응하고 있는 그런 실상입니다. 그럼 결국 진화율이 조금이라도 떨어졌다는 거는 상당히 심각하다고 봐야 되는 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전선의 측면에서 네. 퍼져나가는 속도를 끄는 속도가 이길 수가 없는 상황이기 이길 수 없는 때문에 상황인 거군요. 그렇습니다. 특히 주간에 그렇다는 것은 예. 매우 심각하다는 것을 수치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주불이 안 잡히는 건 역시 바람 때문이겠죠? 그렇습니다. 이게 그 산림 자체는 일단은 30도 정도의 경사만 졌다고 보더라도 네. 평지에서보다 4배 이상 확산 속도가 빠릅니다. 네. 위로 서 있는 불이 땅이 바닥 위로 올라 서 있는 꼴이 되기 때문에 불이 옮겨붙는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그런데요. 네. 거기다가 바람까지 불게 되면 네. 초속 5m/s만 불더라도 이 확산 속도가 20배까지 빨라지게 됩니다. 네. 근데 지금 오늘 15m/s, 아까 기상으로 보면 내일 새벽부터 20m/s까지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15m/s, 20m/s면 네. 시속 70km, 80km로 달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거기에 불씨가 얹혀져서 확산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산과 산 사이의 계곡과 그리고 거주 지역 이런 것들이 훌륭한 방어선이 됩니다. 퍼져나가는 산불이 탈 것이 없어지기 때문에 더 퍼지지 못하게 되는데 네. 이렇게 강한 바람을 탄 비화, 대포처럼 불씨가 날아드는 상황에서는 오히려 이런 거주시설, 문화재 시설들을 고립시켜버리는 그런 위험성을 가중시키게 되죠. 그 말씀하신 대로 지금 태풍급 강풍이 지금 예보가 돼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오늘 밤사이 대비를 해야 됩니까? 당장 오늘 이제 야간에서의 헬기 진화는 불가능한 것이고요. 불가능한 것이고요. 그래서 그래도 공중진화 측면에서는 드론 영상 촬영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화선을 파악하고 또 새벽에 진압 대책을 세우는데 방향을 잡고요. 그리고 이제 그 밤 같은 경우는 인력이 거주시설 중심으로 해서 소방대, 지상 장비를 통해 가지고 거주시설을 보호하고 그리고 뒷불, 잔불에 대한 피해를 또 막는 그런 대책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 산불이 난 지역을 보면은 이렇게 정삼각형 형태를 이루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이 각각의 지점이 서로 영향을 미쳤다고 봐야 됩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산불이 발생했다고 봐야 됩니까?
그 불티가 날라서 직접적으로 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네. 실제 이제 비와 같은 경우는 해외 사례에서는 30km 이상 확산됐다는 보고도 있지만 네. 이제 국내에서는 이제 보면 동해안 사례나 이런 거 보더라도 2km 정도, 수킬로 정도는 충분히 날아갈 수 있는데요. 2km. 네네, 예. 그런 정도는 충분히 이제 확산이 되는데 예. 이제 방향의 바람도 그렇고요. 그래서 예. 따로 다른 원인으로 토요일 같은 경우는 31군데 이렇게 발생을 했으니까요. 그래서 퍼졌다기보다 동시다발적으로 좀 인적 실수, 실화에 대한 부분이 좀 가장 큰 원인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 같은 상황이면 완전 진화하기까지는 뭐 단정할 수는 없겠지만 네. 얼마나 걸릴까요? 우리 그 산림청과 지자체 소방대분들의 희생적인 노력이 있다는 전제 하에 생각을 해보면 목요일인데 내일 자정부터 그 목요일 일찍부터 비 예보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일기적으로는 화재가 지금 경상도를 넘어서 강원도 남부 태백 지역까지 영덕 지역까지 퍼지고 있는데요. 네. 그 해당 지역이 지금 건조주의보와 강풍주의보가 동시에 겹쳐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화재가 퍼지기는 매우 위험한 상황이라서 네. 목요일 비 예보와 더불어서 그와 병행하는 진압작전을 통해서 네. 목요일부터는 좀 수그러지기를 바라고 네. 그렇게 예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비가 뭐 그렇게 많이 온다는 예보는 아니던데요. 얼마나 오면 좀 도움이 될까요? 네, 일단 습도만 낮아져도 화재가 확산되는 데는 매우 큰 효과를 내는데요. 아, 비도 있지만 습도도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영역으로 보면은 경상도 지역에서 화재가 그 눈이 쌓여가지고 아직 습도가 어느 정도 유지가 되고 있는 강원도 남부 지역까지 지금 확산되는 꼴이라 네. 불이 더 타서 올라갈 영역은 좀 좁아진 면이 있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소량의 비라도 좀 더 많이 내려주면 좋고요. 그래서 네. 골고루 내려서 주불도 수그러 들고 네. 그리고 뒷불도 좀 정리가 될 수 있는 그런 네. 바람을 좀 해봅니다. 네. 제가 지금 네. 있는 위치가 네. 남안동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는 안동 시내입니다. 아. 그래서 긴급하게 대피 명령을 받고 지금 대기를 하고 있는데 현재의 산불 진행 방향이 서쪽에서 동쪽으로 가기 때문에 현재 중앙선을 지나서 영덕을 가더라도 울진 원전까지는 거리가 상당히 해서 현재까지는 큰 위험의 요소는 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현재 그 컨트롤 타워라든가 진압에 문제가 있기보다는 네. 극단적인 원인으로선 현재 급기 발생하고 있는 강풍과 건조한 날씨가 주된 원인이고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곳에 발생되기 때문에 네.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주변에 있는 모든 진압 장비가 동원되어서 하고 있지만은 역부족인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현재 그 기후 변화에 의해 가지고 현재 한반도의 날씨도 네. 건기와 우기가 뚜렷이 구분되어져 있습니다. 네. 예, 건기 같은 경우는 지금 주변의 습도가 거의 20% 미만이고 네. 강우량이 예전에 보다 극히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조그만 불씨라도 산불이 불이 나기 시작하면은 네. 그 확산 속도가 예전에 우리가 알고 있는 통계보다는 엄청나게 많을 수밖에 없고, 네. 현재 대처할 수 있는 것도 기존에 있는 장비로는 향후에 발생되는 이 산불 또한 대응하기가 좀 어렵지 않겠나 하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기존에 있는 산불을 진압하기 위해서 용량이 그렇게 크지 않은 그 산림용 헬기라든가 산불 진압 대원, 그래서 도로 근처에서 산불을 진압할 수 있는 그런 장비가 있으면은 향후에는 이런 급격한 확대되어지는 산불에서 산불 진압용 헬기의 좀 더 규모가 큰 거, 대용량의 헬기가 많이 갖춰질까 하는 생각입니다. 현재로서는 일몰 이후에는 항공 진압이 현재로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네. 산불 진압대원이라든가 소방관들은 인접한 곳에서 민가로 불이 확산되어진 걸 막을 방법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방어선을 구축해서 민가로 넘어오는 불을 차단하는 게 제일 우선적인 것 같고, 사전에 문화재 시설이라든가 이런 곳에서는 미리 네. 소화수를 조금 뿌려서 네. 주변 습도를 좀 높여놓은 게 좀 좋지 않을까 생각입니다. 지금 어제부터 소방청에 동원령이 내려졌습니다. 네. 동원령이요. 동원이 내려서 3단계가 조금 전에 여기 발령된 것 같은데 다
이틀 전부터 국가에서 동원령을 내서 지역에 있는 소방관들이 지금 이쪽으로 직결하고 있는 걸로 알고 진압에 대응 투입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가적으로 긴급한 상황이 발생되었을 경우에 지역자치단체에서 해결할 수 있는 능력 바뀐 경우에는 소방청장이 발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국가에서 모든 지역에 있는 소방 자원들은 유용 자원들은 그런 위험한 곳에 일정 부분 지역에서 남는 자원들을 나누어서 동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됐습니다. 인력과 장비를 들고 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그 기상청을 봤을 경우에는 거의 5mm 내외인 걸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현재 큰 영향이 소화를 완전히 산불 진압하는 데는 역부족인 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많은 인력과 장비가 투여가 돼서 선택과 집중해서 소화를 진압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나마 조금 기대할 수 있는 거는 오늘 이후에 만약에 이런 강풍이 좀 잦아들면은 조금 유리하지 않을까, 좀 낫지 않을까 싶은데 현재로서는 제일 큰 문제가 왜 그러냐면 소화를 했더라도 강풍에서 낙엽 사이에 잔불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잔불들은 바람이라 산소가 공급이 되어지지 않으면은 꺼져버립니다. 근데 바람이 불어가지고 낙엽 밑으로 그 산소가 공급되어지면은 다시 재발할 수가 있습니다.